여심을 잡는 여성종신보험 강의를 맡은 강사 홍창섭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여성종신보험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왜 여성종신보험?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도 초반에 외국계 생보사에서 종신보험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가입했던 종신보험은 주로 30대 가장 남성들 위주로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종신보험은 해지하라는 얘기도 많고 특히 여성 종신보험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십몇 년째 종신보험을 판매를 하고 해보니 종신보험은 정말 여성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보험인 걸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여성 종신보험 시장은 거대하게 열릴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대한민국의 종신보험 강풍이 불었듯이 향후 여성 종신보험 시장이 엄청나게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이 강의를 저와 함께 들으시고 저와 함께 여성 종신보험 시장을 한번 열어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제일 먼저 여성 종신보험을 하기 위해서는 왜 여성을 공략해야 되느냐, 여성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여성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종신보험이니까 여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오는 보험이죠. 그래서 여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고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함께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다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이게 참 위험한 거구나, 나에게도 필요하구나 생각을 하신다면 그분에게 종신보험, 당신에게 최고의 좋은 보험인 종신보험을 준비하세요 라고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왜 여성 종신보험인가? 여러분, 보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물론 개별적으로 남자분도 있지만 대다수 여성분들이 보험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결정권을 가진 사람. 상담을 하다 보면 가정의 가계부 아니면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시던가요? 통상 아내지 않던가요? 여성분들입니다. 저도 상담할 때 남편분을 보고 열심히 상담을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통장 관리는 누가 한다? 아내가 통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내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기껏 남편을 붙잡고 상담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는 설계사한테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정권을 가진 사람 대부분 여성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심을 훔치는, 여심을 자극하는 보험을, 여성이 좋아하는 보험을 판매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책임감이 더 강한 사람은 또 누굴까요? 왠지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를 보면 가장이라고 해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남편이었지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보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 가족을 꼭 지키는 사람을 보면 통상 남편이 아니라 여성, 아내인 경우가 많죠. 보통 보험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더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니까 우리는 여성의 마음을 훔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원금을 좋아하는 사람. 종신보험은 시간이 지나면 원금을 다 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상품은 보통 이제 다 소멸되는 보험이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원금, 그래서 해약환급금. 예전에 어머님들 보면 전부 다 해약환급금 높은 보험으로 주로 많이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신보험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원금이 다 되는 거니까 원금 회복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원금을 좋아하는 사람, 또 여성이니까 여성 종신보험은 굉장히 매력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만나는 고객님들 중에 저희한테 충성도가 높고 그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친구도 소개해주고 키맨이 되는 사람, 남자보다 통상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죠. 저도 저랑 훨씬 더 유대감이 높고 훨씬 더 소개도 많이 해주신 분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험을 좋아하는 사람, 결정권을 가진 사람, 책임감을 가진 사람, 원금을 좋아하는 사람 모두 전부 다 여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을 반드시 공략을 하고 여성 종신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종신보험을 얘기하기 전에 갑자기 여성분을 만나서 여성 종신보험을 가입하세요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감이 큽니다. 생명보험은 상품 세일즈가 아니라 컨셉 세일즈,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고객님을 만나서 여성 종신보험을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그리고 나는 당신을 위한 편이니까, 오직 당신을 위한 얘기니까, 나는 당신 편이니까 당신에게 도움되는 얘기. 그래서 여성분을 내 편으로 만드셔야 되는 작업. 그래서 갑자기 만나서 종신보험 해약환급금표를 보여주고 보험료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릴렉스라고 하죠. 고객님을 만나서 남편한테 얘기하지 말고 당신한테만 해준 얘기다. 우리 편의 얘기를 꼭 하셔서 조금은 촉촉하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종신보험은 가장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가장. 예전부터 가장에게 필요한 보험은 종신보험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 집의 가장은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예전에는 아버지들이 가장이었을 수 있지만 지금 솔직히 보면 우리 집의 가장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만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아내들은 가사일도 하고 경제인력도 하시고 맞벌이도 하고, 아내의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책임감도 크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남편이 가장이 아니라 아내가 가장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는 경제적 어려움 외에는 사실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면 정말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 집의 가장은 아내이고, 가장을 위한 보험은 종신보험. 그렇기 때문에 여성 종신보험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만약 당신이 큰 병에 걸린다면, 아내가 만약에 큰 병에 걸린다면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편이 당신의 치료비를 아낌없이 마음껏 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보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남편 믿지 말고 내가 가입한 보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큰 병이 걸린 아내들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 되게 섭섭해합니다. 우리 남편이 진짜 보험이 있든 말든 따지지도 않고 치료비 눈치를 안 줘야 될 텐데 돈 앞에서 너무나 망설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평소 때는 보험에 1도 관심 없던 남편들이 아내가 큰 병이 걸리면 전화가 오죠. 우리 아내 보험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얼마 보험금이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제가 안내드리기도 그렇고 참 그렇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사실은 보험이기 때문에 아내분들이, 여성분들은 특히 본인의 보험을 더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는 사실 아내들은 책임감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기 때문에 경제력 어려울 때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집에 보면 남편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남편은 돈만 벌지 우리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통상 모릅니다. 우리 집 부채가 얼마인지, 가정 상황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아이가 학원을 어디 가는지, 등교, 하교를 몇 시에 하고, 이런 거 모르는 집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갑자기 아내가 일찍 여의든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든, 아내가 떠났을 때 남편은 통상적으로 요리도 할 줄 모르고, 청소도 할 줄 모르고, 집안일도 할 줄 모르고, 참 요즘 남편들 되게 무능한 남자들 되게 많이 있는데 혼자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안타깝게도 재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재혼하는 집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슬퍼하기도 못하고, 슬퍼하기도 이제 당장 지금 오늘 이번 달 생활이 안 되니까 급하게 우리 살림을 살아줄 사람, 우리 아이의 엄마가 되어줄 재혼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혼은 아내를 먼저 잃은 집에서 재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그렇게 급하게 생계를 위해서 재혼한 집에 그 모든 고통을 결국 고스란히 우리가 제일 사랑했던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먼저 떠났을 때
우리 남편이 급하게 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어떤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중한 당신을 인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지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분들은 정말 책임감이 강하십니다. 책임감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시면, 정말 어려우면 치료도 쉽게 포기합니다. 병원비가 얼마 많이 들더라도 내가 경제 상황을 뻔히 알지 않습니까?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써도 되는지, 어떻게 살려고 욕심을 부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크게 아플 때는 아내들이 무조건 그냥 치료하라고 얘기합니다. 책임을 그냥, 그래도 남편이니까, 우리 아이의 아빠니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내들이 먼저 크게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는 일이 됐을 때는 남편들은 갑자기 굉장히 소심해집니다. 치료비 쓰는 것도 되게 망설이게 되고, 그냥 쭈삣쭈삣 거리는 게 보이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자분들은 그때 만약에 아내가 60, 70이 넘어갔다면 이미 남편들도 경제적 은퇴 시기가 돼서 돈이 없습니다. 퇴직금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살지 이미 계획을 다 해냈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졌을 때는 그 쓰는 것을 굉장히 망설이고 있고, 병원비를 쓰고 치료비를 쓰는데 망설이는 남편을 볼 때 아내들은 책임감이 강하니까 그냥 치료하지 말자라고 기꺼이 그냥 정말 슬프지만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아내분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요양병원에 가시면 요양병원에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여성들이 평균 수명이 길어서라기보다, 제가 한번 인터뷰에서 봤는데 여성분들이 인터뷰를 들어보니 집에 있으면 살고 싶어지니까, 빨리 삶을 포기해야 되니까, 더 이상 내가 치료비를 쓰면 안 되니까 치료를 포기하고 빨리 그냥 죽음을 기다리겠다, 이런 인터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책임감을 강하니까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데, 가족을 위해서 절대로 희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돈 문제죠. 만약에 내가 마음껏 치료할 수 있는 돈이 누가 대준다면, 내가 치료를 마음껏 하더라도 그 치료비를 수습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이 있다면 치료를 마음껏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혹시나 또 재혼을 급하게 하지 않고 돈이 있으면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재혼을 조금 안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여성에게 있어서 내가 혹시나 큰 병에 걸리고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집에 벌어질 수 있는 일, 이렇게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안정장치, 최소한의 보험을 준비해 두시는 게 어떠신가. 그게 바로 종신보험이라는 거죠. 어떠신가요? 여성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편분한테 물어보지 말고 당신에게만 얘기하니, 당신이 이 얘기를 들어보고 당신이 위해서 조금이라도 준비할 생각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구체적으로 종신보험, 이제부터 당신이 준비할 종신보험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